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사 인생이 뭡니까? 전기 기사 인생. 다른 기사도 많잖아요. 기사, 택시 기사도 있고 버스 기사도 있고, 그 중에서 전기 기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성인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는데 뭘 먹고 살까? 뭘 먹고 살까? 많이 걱정하잖아요. 저도 20대부터 걱정했죠. 20대. 그래도 20대에 걱정할 때는 잠깐 피할 곳이 있어요. 군대라는 것을 가버립니다. 군대를 가면 일단은 좀 괴롭지만 밥은 주잖아요. 월급도 주고. 요즘은 아주 편해졌잖아요. 때리지도 않고. 저희 때는 그냥 맞아야 시원해. 그냥 매를 딱 맞아버리면 그날이 좀 편히 잡니다. 매를 안 맞으면 편히 못 자는 거야. 언제 밤에 자식이 깨워서 가서 조질지 모르잖아요. 그만큼은 이제 맞을 준비도 됐고, 그러니까 정신력이 투철해가지고, 또 맞아도 잘 죽지도 않았어요. 아프지. 맞으면 아프죠.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만 때리고 맞고 이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맷집이 단단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투력이 강화가 되고, 이런 그 순기능도 있다고는 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기사 인생인데,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기능사든 기사든 취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기사 아닙니까?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금 그 법이 바뀐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전기기사 자격만 취득하면 바로 우리말로 주임기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취업되고 바로 면허 선임되고 1, 2급 즉 산업기사하고 기사의 차이만 있었지 전부 선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내가 산업기사를 가지면 10만 볼트 이하로 선임해야 되니까 10만 볼트 이하면 선임할 데가 없습니까? 전부 10만 볼트 이하예요. 10만 볼트 이상이 없는 거예요. 10만 볼트 이상으로 갈 사람이면 아예 그냥 이런 유튜브 들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전부 10만 볼트 이하다 이거지. 그러면 산업기사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산업기사가 아주 유용하던 시대. 산업기사를 먼저 따고 나서 기사를 따는 게 그게 기본 루트였어요. 전기기사를 따는 루트.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기사는 4년 경력, 기사는 2년 경력. 아니, 딴 이후에 경력을 쌓아서 인정받아라.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4년하고 2년은 2배 차이, 2배 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기사를 따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기공사 기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산업기사도 거들떠보지 않고, 전기기사 하면 기사로만 다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전기기사를 그냥 하나로 통합하면 되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경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사 따고 취업했다고 경력이 쌓아집니까? 안 쌓아져요. 어디에다? 전기기술인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까? 저번에도 한번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전기기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증을.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최초 등록을 어디서 한다고요? 서울 본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밖에 등록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결국은 서울 본원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처음 기사 자격증 등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비 내야죠. 그 다음 자격증 보내야지. 본인 인적사항 보내야지. 협회에 등록할 때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력신고서를 회사에 취업해서 경력신고서를 접수하고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협회 등록하려고 하면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사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격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협회에. 전기협회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돼요. 자격증하고 그거 물어보시면 돼. 아니면 여기 어디 인터넷 찾아보시면 협회에 등록할 때 자격증, 자기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4번이면 4번, 그 다음에 사진이면 사진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회비를 입금시키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등록하는 절차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등록을 어디 한다? 협회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좋아지냐? 내가 등록됐잖아요. 등록됐다.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어디에 취업됐어요. 취업됐어. 취업돼서 내가 그 다음 취업하면 하루, 한 달, 두 달 하면 다 이게 개월수로 경력이 인정되잖아요. 취업했으니까 안전관리자 선임을 선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취업해서 전기 업무만 했다고 전구 하나만 갈아도 전기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 업무를 했다라는 증명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뭐 취업했으면 연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가입 경력을 딱 복사해서 어디다 등록을 합니까?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인근에 지회가 있어요. 지회에 그때부터는 지회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격신고를 지회에 하는 거예요. 전국의 전기기술인협회 지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격신고를 하면 이제 자기 그 경력을 갱신을 거기서 착착착착 해줍니다. 즉 거기서 접수는 받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동사무소에 해야 됩니까? 컴퓨터 전산은 어디? 메인 전산센터가 있겠죠.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전산센터가 있겠죠. 그러면 지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뭐 모르는 것도 전화도 지회로 하면 전화 통화도 잘 되고 뭐 서류도 지회로 직접 보내도 되고 가서 직접 지회에서 그 지회에 있는 사무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경력을 등록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한 다음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지회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되면 지회에 들락날락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도 알고 그러면 좀 편리하게 잘 봐줘요. 알려도 주고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 고쳐도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하잖아요. 서울 본회 협회 가면 책대로 하잖아요. 책대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면 일단은 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협회에 등록을 하십시오. 7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협회비를 한 번은 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다가 만약에 자격이 취업이 안 됐어. 그다음 뭐 안 내도 돼요. 취업 안 됐으니까 안 내고 일단 등록할 때 등록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취업하고 나서 경력 인정 받잖아요. 그럼 1년 됐어. 그러면 이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무작정 경력 신고서를 자기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퇴사할 때 경력 증명서를 떼서 바로 등록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등록 기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된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공사업체에 들어갔어. 아니면 뭐 어떤 데 들어갔어. 그럼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전기기사가 전기기사 취득 이후에 전기 부분에만 일만 하면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있고 등록증 있고 그 다음에 경력증명을 써줄 수 있는 회사면 다 자기의 그 경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력 인정을 2년 받고 4년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4년 한 회사가 있었어. 3년 반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직을 하면서도 아직 무제한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그냥 이직을 해서 그냥 선임자가 아니고 일반 전기기사로 또 다른 데로 간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경력증명 3년 반짜리 경력을 어떻게 떼냐고요. 골치 아파져요. 법적으로 골치 아파져요.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뭐 보증인 세우고 뭐 세우고 그럼 결국은 이거 경력증명 떼가지고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망하잖아요. 회사가 큰 빌딩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하시면
망할 조짐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망할 조짐은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망할 조짐을 있다 하면 조짐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그 경력증명서 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재직증명하면서 재직증명서 해서 한 1, 2개월 되면 또 한번 신고하시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신고하는데 뭐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협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경력 인정을 빨리 받을 준비를 하시라. 이 자격을 쓰실 분들, 안 쓰실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안 쓰실 분들은 안 하시면 돼. 그래서 자격증을 쓰실 분들은 협회에 등록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기술인 협회 아이디 가입하는 데도 있어요. 그 협회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면 아이디 가입하고 하면 거기서도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꼭 내 자격증을 갱신 업무를 준비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 업무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이 뭡니까? 후쿠메다 이렇게 갖고 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매일매일 이 체킹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체킹하는 거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또 똑똑한 분도 많아요. 저가 뭐 좀 이거 좀 해서 계산하고 뭐 좀 하면 바로바로 댓글이 올라옵니다. 저 새끼 멍청하다고, 아는 것도 뭣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한다고, 이렇게 댓글도 올라와요. 전기 인생을 가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안전하고 사고 안 나고, 내가 내 현장에 갔어. 그러면 내 현장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뭐 직무고시 점검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 전기기사로 딱 갔어. 그러면 정전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전되면 골치 아프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 전기가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전기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디가 뭐라뭐라 타. 뭐다가 뭐라뭐라 타고 막 냄새가 나. 전기 뭐 타면 뭐 냄새만 나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전기 탄다 그래. 아, 골치 아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냥 냄새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전기 탄가 하다 보면 엉뚱한 뭐 고무 태우고 앉아있고 이럴 때 많습니다. 전기 업무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고 화재하고도 직결되고 정전하고도 직결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돼서 가보면 조그마한 현장이면 빨리빨리 이해하기도 쉽잖아요. 1차, 2차 변전실 있고 뭐 어쩌고 해서 뭐 22,000에서 6,600으로 다운되고 6,600에서 뭐 저압으로 다시 다운되고 하면 전기실만 크기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전기실 들어가면 소리는 왜 그냥 웅웅거리는지 정신없이 웅웅거려. 이거 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거 뭐 뚜껑 열어보면서 이해해집니까? 이해해져요. 뚜껑 열어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이 전기기사 업무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뭐 고장났어 이제 막 메가도 찍고 한다고 메가도 막 찍어. 메가가 얼마 나온 걸 알아. 그것까지만 알아. 나중에 갑자기 생각하면 이거 왜 내가 찍고 있지? 내가 이거 찍어보니까 1메가옴 2메가옴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하면 야, 이걸 찍으면 이거 1메가옴이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뭐 때문에 좋은 건지 뭐 때문에 좋은 건지 착각에 막 빠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갑자기 뭘 계산하려고 해봐요. 계산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이처럼 기억이라는 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뭐 연습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뭐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계기가 돼야 돼. 계기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현장에서 일 터지는 거지. 일이 터지면 그때 그것을 보수하면서 그것을 내 실력과 경험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계산하는 업무가 생겨요. 뭐 용량을 계산하든가 뭐 하면 그때 막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짜내서 그게 맞든 안 맞든 계산해서 이렇습니다. 문의하는 데는 전기기사한테 문의하니까 전기기사는 그게 맞든 안 맞든 어느 정도 해서 맞습니다 해서 이렇습니다 해서 계산치를 내주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장에서 전기기사가 그걸 계산했으니까 그게 정답이 되고 그게 맞는 거 되지.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적으로 우리가 듣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각색해서 내보내고 막 이런 것을 착각을 하셔서 착각을 해. 그게 제 현장에서 뭐 벌어지는 줄 알고 저게 틀렸니 맞았니 막 이렇게 참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전기를 어떻게 출발했냐면 타공입니다. 타공. 타인 권유에 의해서 이야 어디에 가지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뭐 진학도 안 되고 뭐 전문학교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야 너 전기과라도 가보라. 한전에 경영 쪽에 있었고 총무 쪽에 있었거든요. 전기 전문도 아니야. 상고 나오신 분이 한전에 근무하면서 총무 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전기 기술자들 뭐 하는 거 보고는 뭐 전기 공부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해서 저는 떠밀려서 이 전기 공부를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전기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떠밀려서 어쩌다가 타인의 권유 아니면 자기가 직장을 찾으려고 기회를 얻고자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진로가 탄탄하게 공부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목표를 뚫고 자격증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립이 안 됐어? 이론도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자격증의 답만 정리됐고 자격증을 얻으면서 모든 까만 수첩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렸고 다 없어진 거야. 준비도 안 되고 뭐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아는지도 몰라. 자격증만 하나 달랑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이드라 TV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까지 제 기준에서 전기를 했을 때 좋았냐? 어마어마한 사고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 제가 아는 지식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저보다 같거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너무 잘하신 분들은 봐요. 이 방송을 봐. 이디라 방송을 봐. 그분들은 안 보면 좋지. 안 배우면 좋은데. 그걸 봐. 이걸 뭐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댓글 써. 뭣도 모르고 있다고. 뭣도 모르면서 이거 한다고. 이렇게 댓글 쓰더라고. 환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정답만 인생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살면서 유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모르면 눈 감아주고, 알면 전달해주고, 공유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말이야.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본인이 다 하는 거. 인생. 저도 뭐 이제 61까지 살았지만, 뭐 61까지 살아보고 또 61의 인생을 얘기하면 말도 안 해요. 저한테 지적질 하는 사람이 뭐 30대가 막 지적질해. 그러면 제가 웃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보고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뭣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분들한테는 30년 더 살아봐라. 30년 더 살아봐라. 그러면 뭔가. 그래서 별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 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고 하면 생각이 틀려져요. 어떤 생각이 틀려지냐? 나를 위한 인상보다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월급 받고 어디 부르뜯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적십자 회비도 뭐 아까워서 안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쌓여 그리고 돈도 좀 생겨가면 어떻게 살고 싶냐면 베풀고 싶어요. 남한테 단돈 얼마라도 뭐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가 부주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인 부주 문화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부주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고, 야,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닭발 오리발 글을 못 쓰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드라 방송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천막을 치고, 천막 보이죠? 이런 천막을 쳐서, 이 천막을 쳐서 계속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배경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면은 안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현장 실습도 해드리고,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책들을 막 사다가 구입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집에다가 칠판 만들고 사무실에 칠판 걸고 그렇게 해서 요거 좀 전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저를 위한 거면 할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를 위한 거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있고 10분이 봐주니까 기분 좋고 100분이 봐주니까 기분 좋고, 지금은 뭐 조회수 하면 1000분, 많을 때는 10,000분, 20만 분,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드니까 300만 명이 봐주고, 이러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기분이 좋고 기분도 좋고.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직무고시 한다, 직무고시 점검을 한다, 자체 점검을 한다, 뭐 찍고 뭐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직무고시 안 해도 나고, 직무고시 한다고 괜히 들이대다가 잘못 들이대서 사고도 나고. 어떤 사고?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어떤 거냐? 한번 풀린 것 같아요. 풀린 것 같아. 볼트가 풀린 것 같아. 한 번 더 조아보려고 하다가 부서지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 볼트 조일 때는 딱 조이다가 됐다 하면은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릴도 처음엔 쓸 줄 모르잖아요. 드드드드드 돌려버리면 어떻게 나사가 확 망가져가지고 풀도 못하고, 이거 뭐 제대로 조여지지 않는데 나사가 다 망가지는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난감한 거예요. 난감. 이러한 난감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아무리 이리 조심하십시오 저리 조심하십시오 해도 본인이 경험으로 밖에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사들을 있어. 그럼 가르쳐 본다고, 경험시켜 본다고 드릴 잡아서 하라고 하면 처음에 막 와라닥 하면서 이게 뭐 이 조정, 힘 조정 1에서 15까지 하면 이거 힘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임팩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다르륵 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고. 뭐 제가 계속 생각해서 뭘 하려고 해도 지금은 뭐 별로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방송도 어떤 분이 자격증 등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한번 해달라. 방송 나간 거 있습니다. 이 부분 나간 거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